자, 우리 이순환 진행할 텐데, 지금 바쁘시잖아요. 뭐 거의 1차 공부하시는데도 뭐 힘들고. 그래서 수업 시간 외에는 여러분들이 국제법을 건들 필요가 없도록 수업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안지가 나갔는데요. 어, 사례집 책을 피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문제를 읽어보시면서 그 초안을 작성하세요. 초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답을 이제 볼 텐데 그 초안지 이제 왼쪽에 이제 문제가 배열되어 있을 거고 오른쪽에 이제 제가 예상하는 이제 예시답안이 있는데 그 예시답안 그 목차를 따로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할 키워드들을 따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왼쪽 페이지 문제 거기 일부러 다 제목도 지웠으니까 예단을 갖지 마시고 그 문제 여러분들이 초안을 스스로 이제 작성을 해보신 다음에 이걸 이제 확인하는 작업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좀 오가면서 할 때 이 초안지만 들고 다니면서 그 목차고 키워드 그런 거 암기하시고 따로 국제법을 뭐 복습하시거나 그러지 않는 시간을 가져서 1차 합격해야 2차 시험장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1차 합격해도 국제법 하나들 기억 안 나면 또 뭐 또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양자에 최대한 절충해가지고 시간을 가장 많이 확보해서 국제법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제 좀 꾸밀 테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초안지 그 2페이지 피세요. 2페이지. 2페이지 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초안 잡으세요. 지금 스스로 힘으로 초안 잡아보세요. 초안 잡아요. 책 피지 말고 초안 문제 보고 문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이거 어떻게 쓰겠다. 지금 빨리 써요. 돌아다니면서 검사할 거예요. 자, 그 사례집 펴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초안 잡는 걸 봤는데 잘 잡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항상 케이스 문제를 풀 때는 사례 문제에서 뭐가 핵심 단어가 되는지 그걸 동그라미를 치거나 밑줄을 그어가지고 논점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케이스 목차는 묻는 말대로 목차 잡으면 돼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같이 해보면 2-1문이요. 아래의 지문 가와 나는 다 ICJ의 두 판결문에서 발췌한 문장들인데요. 자, 질문이네요. 관습국제법의 형성에 관한 두 판결의 입장을 비교하라.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설문 또 나를 참조해가지고 현대에 있어서 관습국제법 형성의 이제 특징 이걸 이제 지적해라. 그러면 목차는 케이스 문제는 항상 여러분이 쟁점을 찾으셔야 되니까 제일 먼저 이제 문제의 소재를 써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설문 가하고 나를 비교하라 라고 했으니까 두 판결문의 비교가 목차로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설문 나를 참조해 가지고 현대 관습법 형성의 이제 특징을 써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설문 가하고 나는 이제 같이 읽어볼 텐데 설문 가는 북해 대륙붕 사건이고 설문 나는 이제 니카라가 사건인데 설문 가에서는 거기 아무도 동그라미 안 쳤는데 설문 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뭘까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모오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표현에 이제 동그라미가 가 있어야 되겠고 설문 나에서는 핵심이 맨 밑에 있는 두 줄이죠. 즉 법원은 반드시 이런 오피니오 유리스 이게 법적 확신인데 이런 법적 확신이 있다는 것이 국가들이 이제 실행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만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둘 다 이 두 개의 판례 다 확신과 그 다음에 관행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북해 대륙붕 사건에는 먼저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일관적인 관행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관행들이 법적 확신 끝에 이루어진 것인가를 따져봄에 비해 니카라가 사건은 먼저 무력 사용 금지 원칙에 관한 법적 확신이 있는지 먼저 따져보고 이러한 법적 확신이 국가들의 실행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지 이걸 따져본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라라고 했는데 양자의 공통점은
두 개의 요소가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 소재에다가 이런 말을 먼저 써야 되겠죠. 속성 관습법 이론 등이 나오고 있음으로써 관행 없이 확신만으로 법적 관습법이 탄생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두 개의 판례는 관습의 성립 요건으로서 관행과 법적 확신 이 두 가지를 다 요구하는데 양자의 이제 비교라는 면에서는 검토 순서에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설문나에 현대 국제법에서 관습법이 탄생하기 위한 이제 특징을 언급하라고 했는데 그럼 현대 공동체 사회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볼게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의 소재에다가 이제 언급을 하신 다음에 항상 이러한 묻는 말들을 쓸 때는 그 전에 이제 일반론을 쓰시는 건데 지금 당해사안의 일반론이 뭐예요? 관습법이 어떤 절차에 성립이 되느냐 이걸 묻고 있잖아요. 그럼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라는 걸 그 다음 목차로 잡으셔서 항상 답을 쓸 때는 그 제도의 의의를 먼저 쓰라고 했으니까 관습법의 의의를 먼저 써야 되겠죠. 이걸 쓸 때는 ICJ 규정 38조 1항 2호에 있는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 이게 관습법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관습법의 성립 요건으로서 이 요소 이론에 따라 두 개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니 객관적 요건으로서 일반적 관행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질적 대표성도 갖춰야 되겠고 양적 대표성도 갖춰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러한 관행이 일관적이고 획일적이어야 하며 관행의 지속기간 이건 부차적 요소다라는 거 쓰시고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으로서 그 오피니오 유리스 즉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는 걸 언급을 하신 다음에 그럼 양 판례를 비교해 보라고 했으니까 양 판례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라면 그 제시문 가를 가보세요. 비록 단기간의 기간이 진행된 것만으로는 어떠한 국가들의 관행이 법적 일반 관습법으로 탄생하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관습법이 탄생하려면 분명하게 확인돼야 할 것이 뭐예요? 특별히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국가들 이들의 관행이 또 실질적으로 일관적인지 이걸 따져봐야 되겠고 다만 그 기간이 단기간이 하더라도 이걸 따져봐야 되겠고 여기에 더해서 법적 확신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게 제시문 가였어요. 그 다음에 제시문 나는 거기 두 번째 줄 가보시면은 그 재판소는 국가들의 이제 일반 실행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즉 본질적인 국가들의 그 역할에 일반 실행들이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법적 확신이 중요하긴 하지만 국가들의 일반 실행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맨 끝에 줄에도 아까 봤다시피 이런 법적 확신이 있다라는 것은 국가들이 이제 실행을 통해서 이제 만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쓰여 있어요. 그럼 그런 핵심 용어들을 이제 언급을 하신 다음에 양자의 이제 차이들은 검토 순서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행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법적 확신이 있는지를 살펴본 북해 대륙붕 사건과 달리 니카라과 사건에서는 먼저 법적 확신이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이것들이 국가들의 관행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검토 순서의 차이를 보고 있다라는 게 양 판례의 비교고 그럼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 현대 관습법 형성의 이제 특징인데 현대의 이제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냐라면 지금은 국가들이 먼저 어떠한 법 원칙을 합의를 하고 이것에 따라 후속 실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 국제 공동체의 이제 특징이며 그 다음에 특히 인권법이라든가 인도법 분야에서는 오피니오 유리스라는 법적 확신이 국가들의 프랙티스보다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영역들도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현상 때문에 국가들의 실행의 증거도 많이 확대됐는데 즉 관습법이 탄생하려면 일반 관행이 있다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통 국제법에서는 국가들이 어떤 일반 관행이 있다는 증거를 실제 국가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일반 관행의 증거로 삼았어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어떤 물리적 액션 이걸 취할 수 있는 국가들은 몇몇 선진국들만이고 따라서 몇몇 선진국가들이 취하는 이런 액션에 타방 국가들은 묵인함으로써 이런 일반 관행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의 증거로 인정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현대국제법에서는 마찬가지로 현대국제사회에서도 국가들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몇몇 특정 국가들, 강대국들밖에 없긴 해요. 그런데 과거 전통국제법처럼 다른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묵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견 표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 묵인했었어도 관행의 증거가 됐었는데 이제 국가들이 어떤 행동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더 적극적인 행동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관행의 증거가 되어야 해서 전통국제법에서는 실제 국가들의 물리적 행동만 관행의 증거가 됐었지만 지금은 이런 유엔 총회에서의 찬성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언어적 활동에 대해서도 관행의 증거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대국제법 탄생의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쓰시면 돼요. 현재 공동체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래서 관행의 증거가 어떻게 확대되는지. 그럼 이걸 모아가지고 이제 사안의 해결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묻는 말에 따라 목차 잡으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례집 문제의 소재 가보세요.